안녕하세요. 겸홍입니다. 오랜만에 유튜브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2차 수업 실현과 관련해서 어떻게 좀 지원을 해드리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수업 유형별로 좀 동료 교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수업을 연구하듯이 다가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극 부분은 제가 직접적으로 동선 보여드리고 수업 설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대화 나누듯이 한번 영상을 촬영했으니까요. 선생님께서 같이 들어주시면서 필요한 부분, 궁금하신 부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재 PDF는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제가 링크 걸어뒀거든요. 거기에서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극하는 상황을 좀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게 협소하지만 좀 작은 종이 받침에다가 모니터를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가 좀 더 상상하기 수월할 수 있도록 제가 작은 의자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앉아있을 매트도 한번 상상하실 수 있도록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번 상상이 되시나요? 아이들이 여기에 앉아있고 교사는 여기에 앉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좀 높겠죠? 그리고 여기 화면에 무언가가 나타나겠죠. 근데 이 화면은 아이들이 뭔가를 공유하고 뭐 동화를 다시 보면서 표정을 읽고 표정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확인을 해보고 대사에 대해서 연습을 해보고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겠죠? 그래서 요 맥락이 느껴져야지만 선생님들께서 동극을 할 때 이런 의자 하나, 뭐 모니터 하나, 매트 하나가 상상이 되지 않으면 나 지금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지? 뭘 기억해야 되지? 뭘 떠올려야 되지? 아이들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지? 아이들은 무슨 말을 하지? 이런 게 잘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도움이 되실 수 있게 한번 작게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도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지금 이 아이패드에다가 이렇게 연결 잭을 꽂아가지고요. 연결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무선으로 되는 뭐 스마트 TV면 더 좋겠지만 유치원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도 뭐 쓸 수 있다는 거 상상을 해보실 수 있도록. 그래서 뭐 화면에는 이미 뭐 제가 글씨를 시와 뱃놀이 이거를 뭐 쓰면서 하지는 않겠지만 요렇게 어떤 거를 미리 이렇게 띄워놓고 아이들이 모이겠죠. 그래서 아이들은 이미 기대감으로 차서 우와 우리 동극하기로 했지 하면서 여기 앉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입해서 얘들아 오늘 우리 동극을 할 건데 어떤 동극이냐면 새로운 동화로 동극할 거야 라는 말이 애초에 말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동극이라는 건 건피 아저씨와 뱃놀이를 처음 볼 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가지고 아이들이 동화도 먼저 봤을 거고요. 또 뭐도 했을까요? 아이들이 건피 아저씨와 뱃놀이 보면서 흉내도 냈을 거고 와 이거 진짜 웃겨! 나 건피 아저씨 할래!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을까요? 아이들이 이걸 가지고 사키 역할 영역에서 건피 아저씨와 뱃놀이 나 건피 아저씨 거기 나오는 배 만들 거야 하면서 블록으로 배를 만들었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극놀이를 재밌게 하다 보니까 애들이 의자를 가지고 막 모여서 사키 영역에 둘러 앉아가지고 야 너네 진짜 웃기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을 수도 있죠. 그러면서 선생님 우리 다 같이 건피 아저씨와 뱃놀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우리가 내일 동극을 하려면 이런 거 준비하면 되겠구나 하고 그러면 내일 우리가 뭐 하고 싶은 내일 이거 할 거예요. 뭐 내일 놀이 할래요. 이런 판에다가 뭐 이런 거 써놨을 수도 있죠. 지금 여기 화면이니까 그거 하지만 제가 여기 쓰면 뭐 만약에 언어 영역 근처에나 현관이라는 게 아니라 뒷문이나 앞문에 아이들 뭐 알림장을 요즘에는 뭐 핸드폰으로 다 하겠지만 뭔가를 놔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자기 약이나 뭐 이런 것들 놔야 되는 그런 부분에 뭐 우리 내일 할 거예요. 오늘 할 거예요. 내일 할 거예요. 뭐 오늘 할 거예요 판에 그 전날 뭐 전전날 동극을 했을 때 뭐 우리 내일 이거 동극하기로 했어 하고 붙일 수 있죠. 그래서 아침에 오자마자 아이들이 선생님 우리 이거 동극하기로 했잖아요. 빨리 하고 싶다. 우리 오늘 배 만들어가지고 진짜 재밌게 동극해보자
하고 모였을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모였을 때 도입을 할 때 동극을 하는데 동화를 맨 처음 보는 게 아니라 이미 사전에 재밌는 동화와 관련된 놀이들을 많이 했을 거고 자유놀이로 즉흥극놀이도 많이 했을 수도 있다. 그 이후에 좀 형식적인 동극을 아이들이 좀 크게 판을 벌려서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 맥락에서 이제 도입을 들어간다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셔야 도입이 좀 더 부드럽게 나올 수 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여기 앉아있고 교사가 이렇게 있을 때 와, 얘들아 너네 다 모였구나. 이렇게 이제 어느 장소에 대한 상황 소개, 상황 설명을 해주면서 우리 여기 왜 모였지? 아이들이 선생님 우리 아까 아침에 하루 일과에서 동극하기로 했잖아요. 아 맞아 어제 우리 동극 진짜 김민수 어제 진짜 웃겼어 건표 아저씨 할 때 막 이런 말도 있죠. 제가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유아들이 어떤 반응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좀 과장되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런 식으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면 선생님께서 대사를 할 때, 그 수업 실현에 대한 상호작용을 할 때 좀 더 수월할 수도 있다라는 점 얘기를 드려보면서 동극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아이들 이렇게 모여있고 우리가 놀이 시간에 무대를 만들었을 수 있죠. 무대랑 소품 같은 것들. 그래서 무대랑 소품은 한 요쯤에 이렇게 있다가 이제 좀 우리 역할 이런 것도 나누고 해야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 여기에서 표 만들어가지고 표는 이미 아이들과 이렇게 해가지고 잠시만요. 이걸 좀 내리고 이런 식으로 표가 있다고 치면은 뭐 첫 번째 동극, 두 번째 동극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역할들을 넣겠죠. 역할들을 이렇게 넣을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다음에 앞에는 그 무대가 전부 다 완벽하게 있으면 이제 이게 가리면은 그거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요 시선으로 꼭 안 해도 되죠. 이렇게 하고 여기를 보고 뭐 할 수도 있는 거고 무대를 이미 우리가 좀 무대 설치가 복잡해. 그러면 우리 여기서 역할을 정하고 이렇게 좀 옮겨서 하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도 유치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냥 우리가 꼭 여기를 바라보고 할 필요는 없으니까 아이들의 동선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면 의자를 옆으로 돌리는 거 미리 뭐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놓는다거나 그런 식으로도 현장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식으로도 했거든요. 그래서 무대를 뭐 미리 옆에다가 해놓을 수도 있고 옆에 좀 놔두고 소품 같은 거 놔두고 여기에도 작은 낮은 책상 놓고 여기 소품 놓고 너희들이 만든 것들이 이거 있으니까 너무 빨리 해보고 싶구나. 민수랑 뭐 영이랑 수지랑 지수가 너무 재밌게 만들어서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싶대. 만약에 이런다고 하면 소품 먼저 보여줘서 이건 누가 쓰는 걸까? 건피 아저씨의 그 뱃놀이 중에 누가 쓰는 거였지? 맞아! 이러면서 등장인물이 그 소품을 만든 거를 보고 등장인물에 대한 퀴즈를 먼저 낼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떠한 아이들의 반응에 따라 우리가 요리 레시피도 뭐 미역국에서 고기를 먼저 이렇게 볶기도 하고 물을 먼저 넣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 변환이 된다고 해서 막 고정된 절대적인 법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의 상황에 따라서 내가 설정한 아이들은 이렇게 해서 이런 말을 할 것 같아. 그게 머릿속에 자연스럽다면 그걸 먼저 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런 거는 있는 거죠. 새로운 동화로 지금 동극을 할 수 없다. 왜냐면 아이들이 그거에 대해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이야기를 이해하는 과정에 대한 과정 속에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런 거는 틀리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뭐 앞에서 이런 소품을 가지고 퀴즈를 먼저 내서 건피 아저씨의 뱃놀이는 이런 등장인물도 있었고 저런 등장인물도 있었고 이렇게 말하면서 지수가 빨리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도입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 무대를 만약에 이렇게 하고 나서 다 역할도 정하고 하고 나서 설치를 한다면 예를 들어 배가 옆에 이렇게 있어. 배가 막 이렇게 해서 배는 어디에다 놓을까? 너희가 여기에서 배에서 먼저 이렇게 타고 오니까 여기는 공간 이 정도 하면 괜찮겠네 하면서 지금은 제가 좀 장소에
여건에 따라서 너무 앞에다 놓긴 했는데 여기에 아이들이 선생님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면 그러면은 충분하고요. 아이들이 무대 설치 이런 것도 좀 확인하면서 그 다음에 여기에 이게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면은 얘 못 지나가는데? 뭐 이런 식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건피 아저씨네 집이 여기에 있다 하면 친구들 대기 장소가 이쪽인데 그러면은 여기를 못 가잖아. 우리가 이야기를 생각해보니까 뭐 친구들이 배를 탈 때 더 이렇게 등장할 때 더 쉬운 방법은 걸리지 않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다 배를 놓고 뭐 여기에다가 건피 아저씨 집이라고 하자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죠. 그러면서 또 얻을 수 있는 건 아이들이 동화에 대한 그 동화 이야기 스토리의 그 맥락을 핵심적으로 그 장면을 이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 그러면서 한 번 더 복기가 돼 보는 방법도 있고 그런 식으로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이 동극 활동할 때 제가 지금 지금 여기 보이시죠? 지금 이게 스마트폰으로 찍고 있는 건데, 요것도 무슨 거치대를 놓고, 그 삼각대 같은 거를 놓고 찍고 있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그 이전에 동극을 할 때, 우리 반 동극을 하고 동영상을 찍은 적이 있다라고 가정하면 아이들이 그 동영상 보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동영상 보고 어때요? 동영상 보고 일시정지하면 친구 표정 보이고 줌인 되잖아요. 영상 요새 이렇게 줌인 되듯이 친구들이 이렇게 와 친구 표정 진짜 뭐 건피 아저씨 같다. 진짜 뭐 커다란 무에 뭐 무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그 전에 해보면서 재밌었던 경험이 있으면 아이들이 동극할 때 선생님 근데 오늘도 동영상 찍어요? 그렇게 얘기를 물어볼 수 있죠. 민석이가 동영상을 또 찍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지수가 얘기를 하는 거죠. 저번에 진짜 재밌었는데, 나만 봐서 너무 웃겨서 친구들도 봤으면 진짜 재밌었을 텐데. 우리가 동영상으로 찍어두면 어떻게 된다? 또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잖아요. 계속 플레이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그거 캡처해가지고 인쇄해서 그걸로도 동화를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동영상,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해서 그걸 또 뭐 영화관처럼 뭐 빔 프로젝터로 본다던가 아니면 모니터로 또 확인을 하면서 자신들의 표정은 어떠했는지 그거를 또 본인들이 보면서 객관적으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추가를 해도 되고 그래서 이 디지털 매체 같은 경우도 이거 매체를 사용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매체를 통해 아이들이 무언가 즐거움과 배움과 뭐 기쁨과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건 거죠. 도구적인 거죠. 도구죠. 그래서 이렇게 그 수업할 때 이런 식으로 매체를 활용해서 아이들의 반응까지도 와 이걸 하니까 뭐 이렇게 알 수 있네 이렇게 멈추니까 친구의 모습도 볼 수 있어 그러면 그 다음 수업에 선생님 우리 그런 것도 해요 하면서 그 아이가 그 매체의 기능에 대해서 너무 좋았던 경험이 있으면 또 놀이에서 또 수업에서 활용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네, 앞에 영상 보신 것처럼 이제 물리적 환경이나 어떻게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고 아이들은 어디 있고 교사는 어느 위치에 있고 그리고 대기 장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짤막짤막하게 언급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생각하고 하면서 같이 수업 설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극 부분 한번 하는 건데요. 제가 일부러 한 거예요. 선생님들께서 뭐 느끼신 분들은 계시겠지만 여기에 땡땡 유치원이라고 하면은 내가 가고 싶은 유치원의 뭐 이름 진짜 실제로 있는 곳 나 저기 지나가면서 저기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다면 어떤 유치원 실존하는 유치원을 한번 써보기도 해도 되고 역할극처럼 우리가 하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선생님께서 영상 너머에 있는 선생님은 수험생이라고 보지 않고 그냥 동료 교사라고 지금 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것을 완벽하게 가르쳐 드린다라는 느낌보다는 우리 같이 동료로서 수업을 나눠보자 생각해보자 이런 느낌이거든요. 왜 이 얘기를 먼저 드리냐면 우리가 수험생 자아가 더 세잖아요. 저는 보통 자아라고 표현을 하는데 교사 자아와 수험생 자아 중에 교사 자아가 더 크면 우리가 수업을 할 때 생각보다 수업 준비할 때 재밌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시험이어서 고통스러운 것도 있는데 이거 애들이랑 하면 재밌겠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애들이랑 하면 이거 내년에 가서 이거 했으면 좋겠다. 애들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 자, 수험생 자아는 외워야 돼.
뭐 해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랑 같이 이제 대화를 이렇게 쭉 제가 몇 년간 코칭을 하면서 나눠보면서 교사로서 생각하면 너무 뛰어난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오히려. 근데 내가 수험생으로 나 이거 모든 조건을 넣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 약간 마음이 조급함이 느껴지고 경직되게 되면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 거죠. 아까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아무 장면이 떠오르지 않는 그 백지 상태 있잖아요. 그래서 백지 상태가 됐을 때 많은 선생님들께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풍부한 상호작용이 어렵다.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도무지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 너머의 선생님, 다 자격증이 있는 선생님들이시고 경력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테고 그랬을 때 그냥 우리가 대화를 하는 위치는 그냥 저는 뭐 유튜브로 올리는 사람, 보는 사람 이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얼굴은 서로 모르지만 물론 제 얼굴을 아시는 분도 이제 영상을 보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지금 책상 어느 빈 공간 애들 다 가고 그 아이들 책상에 앉아가지고 커피 한잔 하면서 나 동극 너무 어려워 선생님 막 이런 대화를 하고 있다라는 저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말을 하고 있고 말을 할 거거든요. 앞에서 영상에서도 되게 그냥 제가 좀 자연스럽게 말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냐면 같이 그냥 대화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물론 그 동시다발적으로 그 맥락 안에서 공유하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선생님들께서 뭐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선생님들이 나랑 이런 대화를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도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같이 그냥 동료 교사입니다. 그래서 동극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여기에서 거창한 거 아니고요. 같이 그냥 이야기 나눠본다는 느낌이면 선생님들께서 좀 편안하게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시험이 붙어 있지만 그래도 좀 재밌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치원이라고 썼고요. 그리고 소속까지도 여기에 소속 무슨 교육청 내가 응시한 지역 응시라고 하면 또 수험생 끼어 들어와요. 수험생 자아가 막 스물스물 올라와요. 불안함이 막 올라온단 말이죠. 내가 갈 교육청 나 여기 갈 거지. 요런 마음. 그리고 내가 갈 유치원. 나는 어떤 반을 맡고 싶어. 이름. 그리고 나는 어떤 연령을 맡고 싶어.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여기에 이제 내 이름을 쓰면 우리가 동극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학습 공동체에 함께하는 선생님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제가 수업 절차를 한번 알아볼 거예요. 수업 절차를 알아본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그 뒤에 수업 평가도 해보고요. 그런 다음에 실전 문제를 보고 실전 문제를 막 푸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전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교사의 자아로서 어떻게 이렇게 내가 수업을 구상하고 실현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수업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절차에서는 일단 선생님들께서 우리 흔히 말하는 그 만능 틀이라고 하죠. 뭐 모인 장소 형태 뭐 묘사하고 뭐 유아들의 반응 뭐 이런 거 동극 시작 전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거 얘기해야지 저런 거 얘기해야지 하는데 우리가 수업을 할 때 답답하고 화가 나는 건 뭐다? 이런 걸 알아도 내가 말이 안 나온다는 거. 왜 나는 말이 안 나올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상황이 좀 자연스럽지 않아서 그렇다. 그 상황을 떠올리고 그 말을 입에 붙이고 그 말은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때 누가 제일 중요하다? 상대방이 중요하다. 우리 상대방이 말을 되게 잘 받아주고 이렇게 좀 티키타카라고 하죠. 막 이런 잘 받아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되게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우리가 그 상대방이 나를 뭔가 싫어한다는 느낌이 든다거나 나한테 막 삐진 느낌? 아니면 나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느낌. 그러면 우리 어때요? 되게 긴장하고 좀 뚝딱뚝딱 말이 잘 안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랑 대화를 그냥 주고받는다. 동극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그냥 동극을 하는데 필요한 대화들을 아이들이랑 같이 그냥 교육적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것도 아이들은 교육적이라고 생각을 못하죠. 교사가 교육적 의도를 품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상으로는 아이들과 진짜 그냥 일상의 대화를 하는 느낌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생각을 만약에 하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 아, 이거 동국 어떻게 외우지? 아니면 물론 이제 형식이 있으면 좀 마음이 편해서 아, 외워서 하면 되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러다 보면 좀 부자연스러운 부분들도 있고 아, 이거를 어떻게 다 외워서 하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유치원 교사들이 현장에서 몇십 년, 뭐 10년 뭐 이렇게 일을 할 때 매일매일 특별하게 거창하지 않아요. 일상의 대화를 한다는 느낌이거든요.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지만 우리 실습할 때 생각해보세요. 실습한 지 제가 몇 년이 됐는지 기억도 안 나지만 그때 정말 거창하고 되게 긴장하고 다 외우고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니까 그게 좀 무섭고 사실 진짜 그때 아이들이 좀 무서웠거든요. 뭐 어떻게 나한테 나 준비한 나 이거 말 안 준비했는데 말 준비 못 했는데 애들이 막 갑자기 다른 말 하면 나 어떻게 반응하지? 요런 것들이 되게 무서운데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일상의 대화라고 생각을 하면서 연습하는 게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전에 이제 유아 교육과를 다니면서 이렇게 교육 봉사를 한다거나 가끔 이렇게 유아들을 만나게 되면 처음에는 아이들을 대하는 게 좀 어렵지만 물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실습할 때 그냥 아이들이랑 그냥 대화하는 게 좀 스무스한 거구나. 그냥 자연스러운 일상의 느낌이구나가 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 수업 실현에서도 나오면 너무 좋죠. 왜냐하면 우리가 좀 편안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막 시험이라고 와 이거는 완전 완벽하게 막 형식적으로 나 로봇이 돼야 돼. 나 여기 수업에서 감정 드러나면 안 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우리 유아교육 선배님들이 우리 수업 요즘 애들은 어떻게 수업하나 그냥 이렇게 보러 온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걸 외우는 걸로 그냥 계속 만능태를 외운다 하면 계속 선생님들께서는 불안이 계속 높아질 거예요. 나 근데 못하는데 언제 연습하지? 너무 힘든데? 계속 거창해지고 뭔가 수업을 하기가 힘들어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거 생활하면서 쓰는 대화인데 그냥 대화인데 그냥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하셔야 돼요. 아이들이랑 그냥 대화하는 건데 그냥 1대에 한 18명, 19명 대화하는 건데 왜 이렇게 거창하지? 막 애들한테 뭐 내가 생쇼할 것도 아니고 그냥 대화 나누는 건데 그래 너무 거창해지지 말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이렇게 이 교재 안에 이런 식으로 내용을 넣기는 했지만 그게 외워. 절대 이런 느낌이 아니라, 와, 너희들 여기 뭐 매트 위에 모였구나. 모자 친구들도 이렇게 앉아주었어요. 지수는 아까 하루 일과에서 동극한다 그래가지고 빨리 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영희랑 민수랑 수지랑 뭐 호인이랑 같이 자유놀이 시간에 만든 것들이 앞에 있구나. 앞에 이렇게 소중하게 놓았다고 얘기를 해주네. 그러면 얘들아 근데 뭐 지수가 이걸 소개해주고 싶대. 그러면 이거를 소개해주면서 등장인물이 어떤 등장인물한테 필요한 소품인지 우리가 한번 맞춰볼까? 이런 식으로도 그냥 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까지 막 저는 아이들을 상상을 하면서 하니까 뭐 그거 한 거긴 하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었던 그 의도는 막 이렇게 하세요 이게 아니라 대화예요. 아이들이랑 대화예요. 유아들이랑의 그냥 대화입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써있기는 하지만 내가 막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다는 거. 그리고 그냥 우리가 이거 보기 전에 이 수업 상황을 제가 시각화해 놓은 거를 한번 봅시다. 앞에서 제가 영상에서 직접적으로 보여드렸는데 좀 상상이 되시나요? 여기 아이들 교사 있고요. 여기에 있고요. 제가 여기에 디지털 매체를 연결해서 막 활용했지요. 그래서 처음에 와 얘들아 우리 여기에 모였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선생님 빨리 하고 싶어요 뭐 이런 거 아이들이 얘기하겠고 우리가 동극을 하기 전에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던 것들이 있었네 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동극을 하려면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되지? 그래서 어떤 친구가 선생님 저 근데 건피 아저씨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 지수가 건피 아저씨가 잘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를 하네. 그러면서 우리가 동화 내용을 회상하는 걸로 연결을 한다라는 느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자, 동극 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다음 동화 내용을 어떻게 볼까요? 그냥 이것보다는 이것을 연습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랑 그냥 실습 때 했던 거, 내가 경력이 있어서 했던 거, 꼭 경력이 있다고 없어가지고 우리가 그런 거는 없거든요. 그냥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실습 때를 상상해보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결을 지어볼 수도 있고, 그리고 동화 내용을 회상할 때 지금 제가 앞에서 좀 반복해서 말했던 게 동극은 그날 새로운 동화를 보고 바로 하기가 어렵다. 왜냐면 유아들이 이 이야기를 이해하고 내가 등장인물이 이렇게 움직였었지. 그 다음에 토끼가 나왔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개구리가 나왔지? 뭐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고양이가 나왔지? 그 다음 꼬마가 나왔나? 뭐 이런 거를 알아야지만 몸으로 표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기존에 해봤던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뭐 동화 가지고 뭐 말풍선으로 붙여보기도 하고 그런 활동을 했었지. 그런 놀이를 했었는데 그거를 여기에 가지고 왔어.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 건피 아저씨가 말했어요. 그러렴. 뭐 이런 식으로 같이 얘들아, 건피 아저씨는 어떤 목소리를 낼까? 건피 아저씨는 어떤 표정을? 그러렴. 대신 여기 어지럽히면 안 된다. 그거를 좀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 이거 절대 어지럽히면 안 된다고? 어지럽히면 안 된다? 이렇게. 근데 너무 화를 내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구나?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죠. 너무 화내면 양이 속상할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럼 건피 아저씨가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이 등장인물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입을 해서 이 상황에서는 이런 목소리일까? 좀 활용론적인 그런 것들도 우리가 습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많죠. 그래서 만약에 동극이 나온다고 하면 이것들을 그냥 다 해서 끝내는 사람을 원하지 않을 거예요. 거기에서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볼 수 있냐면 아이들과의 어떤 대화, 그리고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아이들은 어떤 갈등을 겪게 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교사인지를 보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평가원에 출제 원리, 출제 내용, 뭐 출제 범위만 봐도 학습 지도 능력, 그리고 유치원 교사의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교사가 어떠한 행동을 그냥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유아를 중심으로 어떻게 이 대화를 이끌어 나가면서 같이 이 동극을 재밌게 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좀 보려고 하겠죠. 그리고 역할 선정에서도 또 역할을 선정할 때 나는 그거 하기 싫은데 돼지 하기 싫어요.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갈등 상황으로 나올 수 있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꼭 그렇게 막 싫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를 넣으라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좀 생각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좀 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 선정을 좀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무대 정비를 하게 될 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무대를 옆에다가 놓을 수도 있고, 무대를 이쪽에다 놔가지고 그 동선을 파악하면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재밌게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필요한 약속을 상기시켜보고, 그리고 첫 번째 동극 배우 역할을 소개하고, 뭐 시작 위치로 이동하고, 지금 여기 이제 촬영 요렇게 제가 요것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배우 유아가 앞에 나와서 저는 건피 아저씨를 맡은 김소연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고, 유아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교사도 말할 수 있겠죠. 어떻게? 저는 나레이션을 맡은 교사 김소연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첫 번째 동극을 한 다음에, 근데 동극을 하는 걸 이제 뭐 나레이션의 일부를 좀 보여준다거나 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풀로 보여줄 필요는 없죠. 우리가 동극은 일단은 진행이 되면 예측이 되니까 거기에서는 어떠한 상호작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교사가 유아들이랑 어떠한 의사소통을 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나레이션 말고는, 정해진 각본 외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앞에 하고 이렇게 첫 번째 동극을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나레이션 좀 보여준 다음에 첫 번째 동극을 끝냈습니다. 뭐 지금까지 뭐 동극 친구들이 이제 인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박수를 쳐준다던가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고, 중간 평가를 할 때 아이들이 이제 관람평,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중간평가, 뭐 마무리에서의 평가 이런 거 할 때 선생님들께서 어려운 이유가 평가가 도대체 평가 애들 유치원에서 얘들아 오늘 이거 건표 아저씨와 뱃놀이 동국했는데 어땠어? 이러면 재밌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땠어? 재밌었어요 하면 할 말이 없으니까 평가가 되게 난해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평가를 한다는 건 어떤 요소들이 보여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간 평가에서 이렇게 여기 앞에서 우리가 여기 친구들이 좀 뭐 앞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뒤를 조금 갈까? 뭐 이렇게 더 조금만 뒤로 가면은 더 잘 보일 것 같대. 친구들이 더 동극하는 게 잘 보일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보완을 할 수도 있고 아이들이랑 같이.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건피 아저씨랑 그 동네 꼬마들 뭐 동물들이 막 뭐 이렇게 하다가 배에서 붕덩하고 빠졌어요. 그때 소리가 나면 재밌을 것 같은데 하면서 효과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아이들이 효과음에 대해서 이전에 뭐 만화 영화를 통해 어떤 효과음에 대한 그리고 소리 탐색을 통해서 어떤 효과음을 대해서 알아봤다거나 동화 속의 소리 입히기 이런 거를 만약에 했다면 아이들이 동극을 하면서 좀 심심한 부분 여기 노래가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붕덩하고 관객들이 같이 얘기해줘도 재밌겠다 뭐 이런 식으로도 뭐 교사가 얘기해줄 수도 있고 어떤 아이가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같이 소리 내주면 어때요? 우리가 같이 관객이 어떤 친구가 이제 인형극 이런 데서 인형극이나 뮤지컬 우리 어린이 뮤지컬 보고 와서 거기에서 막 어린이 친구들 우리 어떻게 할까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기에서 같이 하면 안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참여해본 경험이 있다면 극이 운영되는 중에 관객도 같이 일부 참여할 수 있구나라는 개념을 알고 있는 아이라면 여기에서 어린이 뮤지컬에서 관객도 참여할 수 있는 거를 본 적이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서 같이 그러면 선생님이 나레이션을 하니까 하나 둘 셋 하면 풍덩하고 그 소리가 날 것 같아요 하고 하나 둘 셋 하면 너희들이 붕덩하고 얘기를 해주면 너무 재밌겠다 그런 식으로도 좀 반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그 과정들을 좀 디테일하게 아이들이 한 번에 그냥 거창하게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여기 귀로도 오디오가 배어 있는 거 어떤 친구의 표정 우리 이 장소 그 공간에 대한 이 물리적인 거리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 그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아이들이 관찰력이 좀 뛰어나게 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동극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아까 말했죠. 동극에서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는 부분이 아니면 좀 생략을 해도 된다. 그래서 여기 부분 이렇게 두 번째 동극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그냥 그 다음에 모두 끝났습니다. 배우들 인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박수 쳐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대를 좀 정리한 다음에 여기에 모여서 선생님이 나레이션 이거 하면서 이걸 같이 들고 오는 거죠. 그래서 들고 와가지고 옆에다 놓고 바로 보여줄 수도 있지만 아이들이 이것을 놀이할 때 또 볼 수도 있고 아이들이 바로 보고 싶다고 하면 우리가 활동 평가를 그러면 동영상을 보면서 한번 어떤 게 재밌었는지 어떤 게 아쉬웠었는지 얘기를 해볼까?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 동영상을 연결을 딱 시켜가지고 우리 동영상은 좋은 게 뭐다? 일시정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소리도 녹음이 되고 표정을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줌인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친구의 표정이 너무 잘 표현하고 그런 친구의 모습을 보고 뭐 진수가 뭐 너무 그거 잘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 좀 그러면 뭐 친구의 모습을 좀 더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한번 다시 볼까?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그 디지털 매체의 기능까지도 아이들이 좀 습득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활동 평가를 요 맥락과 좀 비슷하게
아이들이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확장활동 같은 경우는 확장활동 뭐 생각해야 돼? 뭐 생각해야 돼? 이게 아니라 확장활동은 그냥 더 하고 싶은 놀이나 더 하고 싶은 활동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상상해보면 막 아이들이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반복해서 또 보고 싶을 수 있거든요. 선생님 또 보고 싶어요. 또 보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바깥놀이 갔다가 뭐 이렇게 하고 좀 이따가 뭐 놀이 시간에 아니면 이따가 점심 먹고 와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할까?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선생님 이거 엄청 큰 데서 보고 싶어요 해가지고 빔 프로젝트로 우리 연결해가지고 큰 화면으로 보면은 진짜 영화관에서 동극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런 것들 우리 적어 놓을 수 있죠. 여기에다가 이거 하고 싶어요, 저거 하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활동 우리가 뭐 안내를 해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점심을 먹으러 갈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간혹 그런 얘기가 나오죠. 뭐 전이 활동은 생략하시오. 뭐 이런 거가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럴 땐 그냥 이렇게 하도록 하자. 그냥 여기에서 끊으면 돼요. 이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중간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한번 앞에서 제가 쭉 좀 큰 맥락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좀 이렇게 과장되게 역할극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줌인을 해가지고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설계 과정. 첫 번째, 수업 절차별 유아의 반응 채우기. 제가 앞에서 좀 말씀드렸던 게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고 상호작용이 떠오르지 않는 건 아이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유아들을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좀 마음이 편해져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도입 부분을 한번 가지고 왔는데 일과 시간을 한번 써봤습니다. 일과 시간 11시부터 11시 40분. 수업 실현에서는 우리가 뭐 어떤 곳은 15분, 어떤 곳은 또 더 많이 시간을 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나 15분 동안 수업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한 30분, 40분짜리 수업을 상상을 해놔야 그게 그냥 어디서 생략을 하면 되겠다. 여기에서는 형식적인 부분이니까 좀 생략해도 되고 여기에서는 아이들이랑 대화하는 부분이 없으니까 생략해도 괜찮겠다. 이런 게 되거든요. 근데 14분부터 먼저 한 최소 14분에서 14분 30초를 내가 채워야 되겠다고 하면 이게 채워야 되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생각하고 하면 줄어드는데,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내가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한 30분, 40분 일반적인 수업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나서 줄이는 건 굉장히 쉬워요. 왜냐면 빼는 건 쉽거든요. 근데 우리가 나 15분 언제 채우지? 이렇게 끌어올리면 되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오히려 많이 생각해 놓고 내가 이렇게 자가 피드백 해보면서 아니면 동영상 촬영한 걸 다시 보면서 이거는 빼도 되겠다. 저거는 빼도 되겠다. 이렇게 빼면서 하면은 훨씬 더 수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15분, 14분 이렇게 제한 시간 그 정도로 하는 교육청에서 시험을 보는 경우에는 딱 내가 그만큼 하는 시험 준비를 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 오히려 하다 보면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편하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오히려 좀 빼는 거가 더 수월하구나. 요런 거.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요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이렇게 중간중간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꾸 툭툭툭 튀어나와서 왜 이거 얘기 안 해주고 왜 자꾸 딴 길로 새지 이럴 수도 있는데, 아니면 그냥 좀 쭉 넘어가 주세요. 자, 해보겠습니다. 일과 시간이 11시에서 11시 40분입니다. 아이들은 그 전에 하루 일과를 아침에 한번 이야기를 나눴고, 그래서 하루 일과의 순서상 오늘 동극 선생님이 피아노를 치고 이제 정리정돈한 다음에 피아노를 치고 있으니까 우리 이제 동극을 하겠구나. 그래서 놀이 시간에 만들었던 거 선생님 이거 어디에 놔요? 우리 여기 앞에 놔둘까? 선생님 어디에 놔요? 우리 소품은 어디에 놓을까? 무대는 어디에다가 좀 놓아놓으면은 친구들이랑 동극할 때 좀 괜찮을 수 있을까? 편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 얘기를 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놀이 한 다음에 정리하고 나서 피아노 치고 앉아서 모두 자리에 모였나요? 이렇게가 나오는 거죠. 그 전을 항상 생각을 해야지만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요. 상호작용이.
그리고 모였을 때 유아들의 눈앞에 무엇이 보일까? 제가 보여드렸죠. 그래서 밑에 이제 사전 경험 1, 2와 관련해서 언급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 설렘, 기대감, 궁금증. 선생님들께서 한번 여기에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내가 되게 편한 말투 있죠.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 있는 이 말투는 아이들의 말투 있잖아요. 이건 되게 저한테 편한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나한테 아이들이 동극할 때 이렇게 표현할 것 같아. 이런 나의 말투로 찾으셔야 돼요. 나의 말투로 찾아서 한번 써보고 말로도 해보고 그냥 이렇게 역할 우리 유아교육과 다니면 모의 수업할 때 유아 역할 해주잖아요. 선생님 뭐 이러면서 그런 느낌을 내 말투로 한번 써보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동극 시작 전에 해야 할 일 앞에서 얘기를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여기서 보면 자 사전에 어떤 놀이 활동을 하다가 동극을 하고 싶다고 했는지 상상이 됐는가 라고 했을 때 나 아무것도 상상되지 않았어요 선생님. 이러면 상호작용이 안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나 상호작용 떠올리지 못해요 라고 얘기는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 선생님들 다 만나보잖아요. 대화 너무 잘하세요. 경청 너무 잘하시고 배려 너무 잘하시고 끄덕끄덕 비언어적 메시지 저에게 충분히 잘 보내주시고요. 그러니까 결국 앞에 사람이 안 있으니까 너무 잘 떠올리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선생님들도. 그래서 나는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근데 실습 때도 애들이랑 대화했는데 나 경력도 좀 있는데 나 뭐 일도 좀 했는데 나 말 못하지 않잖아. 왜 여기서만 말이 막 그럴 리가 없잖아. 뭐 이렇게 스스로한테 반문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상이 되면 이런 것들이 상상이 안 돼서 내가 도입이 좀 막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화를 보고 놀이 시간에 극놀이를 하는 모습을 보고 함께 동극을 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동화 감상을 할 땐 대집단 활동으로 하고 그리고 나서 동화를 또 보고 아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극놀이를 하면서 쌓기 영역에서 하면서 아이들이 재밌는 민수가 건피 아저씨 그러렴 이러고 있어서 그거 너 진짜 웃기다 나 같이 봐도 돼 옆에서 해서 쌓기 영역에서 의자 끌고 와가지고 여기에서 관객석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렇게 하다가 같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얘기 앞에서 또 얘기를 해드렸죠. 동화를 여러 번 보고 일부 유아들이 인형극을 하는 과정에서 인형 대신 실제 우리 몸으로 동극을 해보고 싶다고 했다. 그러니까 동화를 여러 번 보고 막대 인형을 아이들이 만들어서 우리가 동화를 스캔했다거나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이렇게 했어. 근데 우리 몸으로 하면 되게 재밌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동화 이 인형극을 보던 아이들이 인형극을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보고 있던 아이들이 여기서 모사를 할 수 있겠죠. 뒤뚱 그러렴 이런 식으로 그 인형극에서의 모사를 하면서 그게 웃겨가지고 그게 재밌어서 그 신체 표현으로 했던 그 등장인물의 모사를 우리 또 같이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 하면서 동극이 시작될 수도 있고 근데 사실 그냥 얘들아 우리 이걸로 동극하면 어때? 유치원 현장에서 일상생활에서 얘들아 이거 동극하면 어때? 좋아요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죠. 그거는 우리가 좀 약식으로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정확하게 아이들의 반응에서 이렇게 끄집어내는 유아들의 관심사에서 흥미에서 끄집어내서 동극이 시작된다라는 그 맥락을 알게 되면 동화를 아이들이 볼 때 어떤 것을 좀 초점을 맞춰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몸으로 표현할 때 우리가 동극으로도 이제 동극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이 연결이 된다라는 것도 현장 가서도 그게 눈이 이제 점점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하시는 것들이 저는 그래도 현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말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사전 경험에 대해서 제가 쭉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전 경험 두 번째, 여기 어디냐면요. 여기예요. 여기. 교재의 여기입니다. 자, 그리고 동극을 시작하기 전에 자유놀이 시간에 무대 소품들을 준비했다고 상상했나요? 했을 때 내가 상상 안 했어. 그럼 상호작용이 나오지 않아요. 입에서 아무것도 나올 수 없다. 자, 그래서 이전에 동극 때 사용했던 자료를 활용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번에 우리 배 만든 거 그거 쓰면 어때요? 이렇게 해서 우리 저번에 배 만들어서 전시했다가 우리 창고에다가 둔 거 있는데
그거 선생님이 가져올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막 모든 거를 거창하게 만들어서 막 동극 시작 전부터 진이 다 빠지면 안 되잖아요. 물론 이제 아이들이 재밌어서 진이 빠질 수는 있지만 몰입을 하느라. 근데 그렇게 연결을 해서 재활용적인 거, 우리가 재사용, 우리 어떤 매체에 대해, 물체에 대해, 사물에 대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구나. 이렇게 해서 그런 사고도 길러줄 수 있겠죠. 그리고 가구나 놀잇감 활용, 뭐 의자 같은 걸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배를 만들 때 우리가 뭐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긴 뭐 상자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현수막이나 TV도 활용할 수 있죠. 그래서 현수막을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그림을 만약에 그려서 아이들이 현수막을 동극 때 사용할 현수막을 제작하고 싶다고 한 5월 달에 했다고 우리가 칩시다. 5월 달에. 그리고 이 동극을 한 6월에 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아이들 기억하고 있을까요? 기억 안 하고 있을까요?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선생님 저번에 커다란 모 할 때 우리 우리 그림 그려서 만든 거 있는데 동극할 때? 맞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현수막을 활용해서 그걸 좀 아이들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렇게 아이패드에다 이렇게 그림 그려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종이에다 그려서 핸드폰으로 스캔 어플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스마트폰 사용해가지고 스캔 어플로 연결해서 우리 이거를 선생님이 현수막을 만드는 업체에다가 이거 의뢰를 해가지고 너희들은 이게 크기가 어느 정도면 좋겠어? 그런 것까지 생각해 볼 수 있죠. 크기가 어느 정도, 선생님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이렇게 거리감, 이 정도면 우리가 동극할 때 재밌을 것 같아. 이게 설령 좀 작아도 아이들이 그게 현수막 가져오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작네? 이렇게 그 비교를 해보면서 그거를 또 깨달으면 우리가 그 다음에는 좀 더 넓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행착오가 있으면 또 반성적 사고를 할 수 있잖아요, 아이들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전에 해봤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TV는 모니터로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여기에 건피 아저씨와 뱃놀이 그 배경 등장인물 있고 그 주제 있고 그 책에 있는 배경, 그게 뭐 여기에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뭐 PPT로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뭐 어플을 사용할 수도 있고, 여기가 배경이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그런 거 있죠. 그냥 뒤에 그런 거 생각나세요? 예능에서 이렇게 멈춰져 있는 지하철인데 뒤에 그거는 계속 돌아가는, 그 뒤에 지하철 배경은 계속 돌아가고 전철 배경은 계속 돌아가는 그런 느낌처럼, 그런 식으로 어떤 배경 화면을 아이들이랑 같이 구현해내도 괜찮죠. 디자인을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컴퓨터를 이 부분은 할 수 있으니까 너희가 배경화면이 어떻게 움직이면 좋겠는지 알려줘, 설명해줘. 그게 우리가 어떤 소비자가 생산자한테 이렇게 디자인 의뢰를 맡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교사의 지원을 받아서 해서 동극을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아직 도입 시작도 안 했죠. 그래서 동극이든 다른 수업이든 간에 도입이 생각보다 많은 거를 상상하셔야 돼요. 지금 보면은 동극을 잘하기 위해서 자유놀이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놀이를 잘 떠올리면 놀이와 관련된 이 활동이 되게 풍부해져요. 많은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여쭤보시는 게, 선생님 자유놀이 잘 안 나오는데 자유놀이는 안 해도 될까요? 동극 안 나오는데 안 해도 될까요? 근데 요런 것들이 다 중첩돼서 교집합으로 다 중복되는 역량이라고 느껴지면 안 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러니까 동극을 내가 잘하고 싶은데 이 앞부분의 도입을 기가 막히게 하고 싶다 하면은 이전의 자유놀이를 상상을 할 수밖에 없죠. 언어 영역에서 노는 걸 상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자유놀이 하면 너무 연결이 잘 돼서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사전 경험에 대한 상황을 설정하는 것들을 점점 풍부하게 만들어 놓으면 전개에서도 되게 좀 수월해집니다. 전개에서도. 그래서 뭐 매체를 아이들이 어떻게 활용했을 거며 그런 거에 대한 아이들의 이전 경험, 발달 수준, 그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내가 전개를 할 때 유아들의 상상이 더 잘 되겠죠. 그래서 쓸모없는 연습은 하나도 없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뭔가 이것도 해야 되나 저것도 해야 되나 막 고민이 될 수 있는데
근데 그냥 딴 얘기이긴 한데, 놀이 얘기를 하자면 놀이 진짜 재미있게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사실 현장에서 경력이 있으신 분들 혹은 실습에서 애들이랑 아마 재밌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수험생 자아가 좀 이렇게 삐죽삐죽 더 크게 올라오면 좀 고통스러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고려해서 제가 그 다음 영상들도 촬영을 할 테니까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딴소리를 했는데, 네. 전개에 들어가가지고 전개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제가 반복되는 부분, 계속성의 원리에 따라 교육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제가 선생님들께 지금 전달하는 것들이. 자, 수업 상황의 시각화. 자, 여기에서 극의 흐름 이해를 위해 동화 내용을 회상하며 대사, 목소리, 행동, 표정을 함께 해본다. 자, 준비 1. 자, 준비 1이 뭐지? 해서 제가 이게 뒤에다가 놓은 것 같은데, 이거는 여기를 제가 뒷부분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좀 맥락을 잡았으니까 중복돼서 좀 더 설명이 되는 것 같아서 여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동화를 그래서 동극을 준비를 하는 건데, 유아들이 동극을 실천하려면 무엇을 알고 준비를 해야 될까 했을 때, 동화 내용을 회상하며 대사, 목소리, 행동, 표정 함께 익혀보기. 제가 앞에서 좀 보여드렸었죠? 극의 흐름을 상기하고 배역의 대사, 행동, 표정을 숙지한다. 자, 동화를 한 번 본 게 아니다. 사전 경험이 무수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6월, 지금 이게 6월 달인데 동극을 하는 게 6월 한 10일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6월 8일 뭐 이때쯤일 수도 있어요. 뭐 6월 7일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 수업이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동극 자체는 하루지만 동극을 하기까지의 그 전에 사전 경험들이 아마 쌓였을 것이다라는 거, 사전 경험이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사전 경험 한번 언어 영역에서 우리가 말풍선을 함께 채워보고 내용을 더 재밌게 바꿔본 동화 내용 함께 보면서 회상하기.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 이렇게 보여드린 거는 요거를 좀 더 화면을 크게 보이게 하면서도 우리가 동극이라는 건 대사가 명확하게 보여야 되고 되게 부수적인 거 말고 핵심만 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핵심적인 거, 그냥 건피 아저씨가 그러렴 대신 뭐 고양이를 밟으면 안 된다. 그냥 요것만 기억할 수 있게, 핵심적인 것만 생각할 수 있게 여기에다 넣을 때 뭐 아이들이 말풍선을 이미 만들어 본 거예요. 말풍선 종이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말을 좀 바꿔보는 거죠. 그렇게 해라! 뭐 이런 거. 아이들이 뭐 대사를 바꿔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도 재밌게 해봤을 수도 있고, 그런 제작을 한 동화를 이렇게 바꿔본 경험이 여기에서 이걸로 가지고 아이들이 민수가 만들어줘서 말풍선으로 읽어줬던 거 진짜 웃겼는데 하면서 그 동화를 가지고 와서 뭐 해볼 수도 있죠. 역할 선정하기. 등장인물에 대해 알아보고 모두 없어서는 안 되는 역할임을 인식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게 1차 시험에서도 나온 적이 있지만 아이들이 모두가 다 주인공을 하면 부수적으로 다른 역할들이 진짜 필요하잖아요. 이 역할이 있어야 뒤에 뭐 개 역할이 있어야 뒤에 그 개를 밟으면 안 되는 고양이가 와서 고양이를 보고 개를 밟으면 안 된다. 이 말이 되려면 개가 있어야 되고 고양이가 있어야 되는데 애들이 건피 아저씨만 하겠대. 뭐 이럴 수 있죠. 그러면서 뭐 한 명이 이제 삐지면 나 하고 싶은데 막 이렇게 되면은 현장에서는 이제 한 명밖에 할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뭐 매번 이거를 막 이렇게 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으니까. 자, 그래서 문제 상황. 한 명만 맡을 수 있는 역할로 다투거나 여러 명이 할 수 있는 역할로 다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고양이가 건피 아저씨와 뱃놀이에 들어와요. 그랬을 때 고양이들이라고 할 수도 있죠. 뭐 아마 책에서 고양이들이었는지 고양이였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여기에서 아이들이 만약에 고양이 한 마리라고 한다면 고양이들이라고 하면 어때요? 아이들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아이들이 역할을 가지고 좀 함께 할 수도 있고, 한 명만 맡는 거, 건피 아저씨로 하는 거, 이것도 우리가 꾸역꾸역 좀 하자고 하면은 또 바꿀 수도 있지만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냥 제가 좀 상상을 소설을 써본다면 건피 아저씨는 한 명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건피 아저씨를 너무 하고 싶은 친구들이 많은데
지금 해야 되겠대. 나 좀 이따 얘들아 우리 극놀이 할 때 놀이할 때도 할 수 있지. 아니 난 지금 하고 싶어. 만약에 그런 아이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동극을 2번 하잖아요. 1번 하고 2번 하는데 그러면 우리 건피 아저씨와 친구들이라고 할까? 뭐 이런 아이들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런 의견이 나올 수 있죠. 근데 어떤 아이가 건피 아저씨를 하고 싶은 아이가 나는 혼자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혼자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뭐 혼자 하고 싶은 나는 여러 명 건피 아저씨와 친구들에도 상관없어요 하는 친구들은 뭐 우르르 2번째에서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좀 민주적인 학급 문화를 넣어보자면 오히려 조화가 되면 돼요. 현장에서는 아니에요. 뭐 얘들아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는 없어.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좀 이상적인 민주주의적인 민주적인 학급 문화를 여기에 넣는다면 오히려 좋은 거라고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얘들아 동화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 뭐 시험에 나왔던 패러디 동화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이들이 즉흥적으로 그러면 건피 아저씨야 친구들과 동물들과 뭐 제목이 이렇게 바뀔 것 같아요 선생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에서는 일단 동극을 선생님이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건피 아저씨와 친구들이 같은 대사를 하는 거라고 하는 건 어때? 지금 우리가 막 여러 대사가 있으면 뭐였지? 이렇게 헷갈릴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이렇게 우리 기대가 된다. 혼자 하는 건피 아저씨와 뱃놀이 동극이랑 갑자기 좀 달라진 건피 아저씨가 친구들을 초대해서 한 건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한데 뭐 요렇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개를 이렇게 연결을 해 나가게 되면 아이들이 그 패러디 그림책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할 수 있죠. 마무리해서 선생님 근데 건피 아저씨와 친구들이랑 동물들이랑 동네 꼬마랑 그 동화 더 재밌게 만들고 싶어요. 뭐 이런 식으로도 아이들이 해서 우와 얘들아 건피 아저씨와 뱃놀이 얘기가 어떻게 달라질지 너무 궁금하다. 우리 좀 이따가 한번 같이 놀이 시간을 해보도록 하자.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이거 내일 우리 할 일에다가 내일 하고 싶은 일에다가 써놓으면 좋겠다. 잊어버리고 싶지 않네. 뭐 이러면서 이렇게 좀 적어 놓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도 마무리가 연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현장에서는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되게 이상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상적인 거를 해야 우리가 현실을 넣잖아요. 그래서 이상적인 걸 알면 현실에서 좀 그래도 그게 가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아무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역할도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돼지가 나온다거나 그냥 전형적으로 뭐 원숭이는 남자만 할 수 있어 해가지고 아이들이 어떤 생명체와 관련해서 원숭이는 좀 겉으로 그냥 좀 원숭이니까 뭐 남자만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판다 같은 경우에 뭐 아이바오는 여자고 러바오는 남자인데 우리가 그거를 아이들이 모르면 그냥 그 겉모습만 보면 그냥 곰이니까 아이들이 쟤 남자야 남자 막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판다는 남자만 할 수 있어. 판다 남자잖아. 아니야. 뭐 루이바오는 여자야. 막 이렇게 아이들이 얘기를 하면 우리 여기에서 뭐 생명체와 관련해서 지식도 좀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아이들이 그 역할에 대해서 별로라고 하면 그 역할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우리가 계속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죠. 얘들아 이 역할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그걸 못해요. 저걸 못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친구가 못 나오는데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림책의 구성 요소 속에 있는 등장인물이 진짜 중요하구나. 이 한 역할이 어떤 이야기 전체를 흔드는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좀 인식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무대 정비하기. 미리 준비해둔 무대, 배경, 소품 등을 유아들과 함께 배치해보고 배우 대기 장소를 정한다. 뭐 요런 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고 대기 장소는 아이들이 언제 나올지 그거에 대해서 바로 옆에서 나올 때 우리가 항상 보고 있어야 되죠. 너희가 언제 나올 거니? 언제 나오는지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 걸 나레이션 또 들으면서도 아이들이 그거
를 주의 깊게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대기 장소에서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 나레이션을 잘 들으면서 내가 언제 나와야 될지 나레이션 계속 들으면서 계속 집중해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약속이 이제 여기에 나오는 거죠. 역할별로 배우들 언제 나가야 하는지 나레이션 집중해서 듣기, 대사, 표정 재밌게 하기, 대사를 끝까지 기다려주기, 그리고 스텝 역할, 음향, 촬영 이런 거, 그래서 무대, 소품, 효과음 이런 거 지원할 수도 있죠. 내가 불을 꺼주겠어. 뭐 건피아주시와 뱃놀이에서는 어두워지는 건 없지만 불을 끄면은 되게 재밌는 수업이 있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불을 꺼야 되는 역할이 필요하다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동극이라는 게 배우만 필요한 게 아니라 관객도 필요하고 진짜 그 주변에 준비하는 스텝 역할도 진짜 중요하고 감독도 필요하고 이런 게 이제 있을 수 있는 거죠.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관객들 동극 즐겁게 관람하기,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기 이런 것도 선생님 재밌게 봐야 돼요. 뭐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내가 좀 이런 걸 풍부하게 하고 싶다고 하면, 아이들의 반응을 풍부하게 하고 싶으면 사전 경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이들이 관객을 한 게 어디였을까요? 거기 아까 말한 어린이 뮤지컬, 인형극 이런 데였었겠죠. 그래서 저번에 나 어린이 뮤지컬 갔는데 앞에 친구가 계속 일어나서 계속 안 보였어. 뭐 이렇게. 그래서 뒤에 있는 친구가 앞에 앉은 친구 일어나면 뒤에 있는 친구가 안 보일 수 있겠구나. 이런 것도 얘기를 해볼 수 있고, 역할 소개하기 이것도 이렇게 역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동극 첫 번째 할 때 교사가 나레이션을 하면서 배우 유아들이 적절히 나레이션 하면서 배우 유아들은 적절히 행동한다. 그래서 순서를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거나 대사를 잊어버린 경우에는 교사가 건피 아저씨가 뭐 화난 표정으로 뭐뭐뭐뭐라고 말하며 들어왔어요. 이렇게 굉장히 동작을 디테일하게 알려주면 아이가 좀 안심을 하고 그걸 듣고 따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 만 4세 할 때는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누구가 뭐뭐뭐뭐라고 얘기해줬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거 그대로 따라하면서 그것도 되게 재밌어 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막 달달달달 외우면 그거는 오히려 재미를 못 느끼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내가 외우고 싶다. 선생님 이거 저는 나레이션 안 듣고 진짜 연기자처럼 배우처럼 말하고 싶어요 하면, 그런 아이가 있다면 이거 연습하고 싶구나. 막 우리가 놀이라고 해서 연습을 시키고 막 이런 거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연습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선생님이 뭐 놀이 시간에 상대방을 뭐 해줄 수도 있고 그렇게도 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역할을 좀 미리 정할 필요도 있죠. 나 오늘 이 역할 할 거야. 뭐 저 역할 할 거야를 미리 이렇게 붙여놔보고 이렇게 놀이 시간에 미리 붙여놓은 다음에 여기에 경쟁이 되게 많네. 하고 싶은 친구들 진짜 많다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아까랑 생각이 달라진 친구가 있니? 우리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비어있는 곳도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하면서 놀이 시간에 미리 정해서 이 표를 가지고 와도 된다. 아이들 여기 얼굴 사진 뭐 이런 거 붙여놓는 거 있잖아요. 우리 뭐 출석표 이런 거 할 때 이름 카드 만들고 이렇게 얼굴 카드 같은 거 자석 이제 그런 표 만드는 거 그런 거 있듯이 그런 거 해가지고 놀이 시간에 표현한 다음에 1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동극에 들어와서 그 표를 아까 미리 우리가 붙여봤었지. 그래서 여기에서 근데 빈 공간도 있고 사람들이 많은 공간도 있고 많은 역할도 있고 그러네. 요렇게도 연결을 해서 놀이와 연결을 해가지고 그때의 사전 경험을 연결해서 동극 전개 속에서도 또 해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말하다가 또 역할로 넘어갔는데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그 상황을 상상하면서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평가. 첫 번째 동극 실행 후 무엇에 대해 평가를 하게 될까요? 평가 내용에 대한 거, 그리고 배우 평가, 대사, 행동, 목소리, 표정 등 관계 평가, 무대 평가. 그리고 평가 항목은 긍정적인 부분 칭찬해 주는 거. 예를 들어서 지우라는 친구가 선생님 저는 하고 싶은데 친구들 앞에서 말 못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울먹이면서 한다. 그러면 어떤 친구가
뭐 영수가 지우 내가 도와주는 거 어때? 같이 손잡고 나가서 말 안 해도 돼. 우리가 목소리 크게 해줄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지우가 조금 이게 부끄럽고 무섭다고 얘기했는데 영수가 같이 같은 역할 하면서 우리가 목소리 크게 얘기해주면은 지우가 목소리 내지 않아도 목소리 같이 낸 것처럼 보인다고 얘기를 해주는구나. 그러면 지우야 한번 같이 해볼 수 있겠어요? 영수랑 뭐 소연이랑 같이 3명이서 고양이들을 하면 더 좀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대. 요렇게 이제 전개에서 아이들 동극하기 전에 이야기가 된 상태에서 동극을 하고 나서 중간평가 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긍정적으로 친구들을 바라본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어떤 뭐 지원이라는 친구가 저 지우가 아까 대사하는 거 봤어요. 진짜 잘하던데? 이렇게 발견해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까 우리 친구가 지우가 아까 못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대사하는 소리가 들렸대 했을 때 지우가 친구들이랑 하니까 갑자기 편해졌어요. 그래서 소리가 났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영수랑 뭐 소연이한테 고맙다고 얘기를 해줘서 친구들이 되게 뿌듯한 표정을 짓고 있네요.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해줄 수 있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아이들을 어떻게 설정한다고 하면 아이들한테 좀 미안하지만 아이들의 개인적인 요구, 개인적인 어려움, 우리가 근데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그 우리는 민주적인 학급 문화야. 우리는 함께 도와줄 수 있어. 너가 힘들어도 우리 해결 방법이 있단다.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같이 으쌰으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사실은 동극 되게 전형적이고 형식적으로 보이지만 아이 유아만 설정을 잘해도 정말 다채로운 수업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를 선생님과 함께 공유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아이가 이제 평가를 해서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해볼 수 있고, 동국 2번째 할 때 중간평가에서 나눴던 이야기가 보완되도록 한 장면만 보여줘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붕덩 이제 빠질 거래요. 하나, 둘, 셋, 붕덩 이렇게 해서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마무리에서는 마무리 밑에 한번 여기 좀 더 읽어도 되겠네요. 활동 평가를 하고 앞에서 좀 평가 얘기를 했으니까 여긴 지나가고, 더 하고 싶은 놀이, 동영상 촬영본을 보고 추가 감상을 하고 싶다. 우리가 만들었던 영화관에서 보고 싶어요. 큰 화면, 빔 프로젝터로 보고 싶어요. 혹은 동영상은 그런 움직이고 소리가 나는 거니까 영화처럼 제작하고 싶어서 거기에 뭐 자막도 넣고 싶고, 앞에 막 우악 하는 거 뭐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사자 나와서 앞에 인트로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디즈니 하면 성 나오고, 아이들이 막 그런 것들도 우리는 디즈니는 아니니까 뭐 새싹 회사, 뭐 새싹 컴퍼니, 새싹니, 뭐 아이들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가지고 우리의 영화 프로젝트처럼 이렇게 영화 그 회사 이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표현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효과음, 노래 이런 거 추가해 볼 수 있고, 많은 관객들한테 공개하고 싶을 수 있어요. 우리가 했던 것들을 이렇게 동영상을 찍고 친구들의 모습을 봤던 것이 너무 재밌으면 이런 거 같이 보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잘한 모습이 있으면 보여주고 싶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옆반, 동생반, 형님반 등에게 영화 제작해서 보여줄 수도 있다. 직접 동극 무대 선보일 수도 있고, 강당 가서 또 선보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초대해서. 그래서 요 맥락에서 좀 더 활동 평가의 디테일을 보여드리자면, 교수 매체로 이렇게 재미, 기쁨, 뭐 감동, 속상, 뭐 아쉬움 이런 이모티콘을 사용해서 아이들이 만들었다고 할 수도 있어요. 요거에 대한 사전 경험으로 좀 이제 딴 길로 해가지고 자유놀이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아이들이 뭐 부모님을 통해서 옆에서 이렇게 카톡하는 거 보고, 와 이거 하트 뿅뿅, 눈에서 하트 뿅뿅이다 엄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이렇게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그림도 있구나, 이모티콘이라는 게 있구나 하면서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막 그리는 거예요. 유치원에서, 미술영에서 내가 막 선생님 그 카톡에 이거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면 아이가
이제 궁금해서 교사한테 얘기를 하고 교사가 그런 거 어른들만 쓰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이제 뚝 끊기는 거겠죠. 뚝 끊기니까 어디에서 봤어 해서 엄마가 다른 사람한테 메시지를 보낼 때 그런 거를 했구나 해서 어떤 그림도 의사소통의 한 방법이라는 걸 아이가 알 수 있게 한다고 하면 또 이거를 별개의 활동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우리가 재밌을 때는 표정이 어때 하면서 친구들의 사진을 찍고 그것을 우리 벽에다가 붙여가지고 그런 거 보고 그림으로 표현해가지고 닮은 것을 이제 그려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나의 감정에 대한 인식, 표정, 감정이 어떻게 표정으로 드러나는지 우리는 충분히 재미도 느낄 수 있고 그런 기쁨, 재미, 긍정적인 이런 감정도 느낄 수 있는데 아쉬운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어. 우리는 속상하면 안 돼요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충분히 속상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단다. 이런 거를 이미 했다라고 가정하고 그걸 가지고 올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었던 이모티콘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이러면서 어떤 이모티콘을 한번 여기에다가 붙여볼까 해서 교수 매체로 활동평가를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땡땡이처럼 연기해서 재밌었어요. 건피 아저씨처럼 연기해서 재밌었다. 목소리가 진짜 만약에 무슨 할아버지 동화가 나온다고 하면 목소리가 진짜 할아버지 같았어요. 이렇게 애들이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저 다른 역할 해보고 싶었는데 속상했어요. 무대가 더 넓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넓은 곳에서 오늘 만들었던 걸로 또 놀 수 있으니까 우리 어디에다가 좀 무대를 해놓으면 재밌을까 해서 아이들이 어디에다가 무대를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유치원에 어떤 빈 공간이 있는 부분에다가 좀 마련을 해줄 수도 있죠. 어떤 무대를 마련을 해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확장활동, 동극을 한 후에 유아들은 무엇을 더 하고 싶어 할까요? 동극에서 느낀 즐거움, 성취감을 확장하고 싶어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동영상 촬영본으로 추가 감상, 유치원 영화관에서 감상하고 싶어요. 연기하는 표정이 너무 재밌어서 다시 보고 싶어요. 영화처럼 제작하고 싶어요. 다른 관객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빔 프로젝트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시청각실이나 우리 무대가 있는 강당이나 신체활동실이나 그런 데서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영화를 만드는데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어려운 부분은 교사가 이제 교사한테 의뢰를 해서 아이가 선생님 이렇게 구현해 주세요. 구현이란 말은 안 쓰겠지만 그냥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를 요청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아이가 구현된 모습을 보면 또 매체에 대한 기능을 알고 이점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수업 설계 과정 중에 과정안과 관련해서 이제 연결을 해봤는데요. 선생님들께서 과정안을 그냥 과정안만 딱 보잖아요. 수험생 자아 모드로는 이거 도대체 어떻게 쓰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다 기억하지? 언제 다 외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교사잖아요. 교사가 예비교사고 교사인데 교사로서 도대체 과정안은 왜 쓰라는 거야? 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정안은 어떤 안이죠.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실행되기 전이에요. 실행 전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동극을 아이들이랑 6월 9일 날 아이들이 우리 동극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동극을 6월 10일 날 하기로 했어요. 오늘 얘기를 나오고 그럼 교사는 내가 아직 좀 자신이 없고 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나 초행교사인데 내일 동극 어떻게 하지? 감이 안 잡히는데 그러면 좀 상상을 해서 좀 적어놓자. 그래서 그게 계획을 한다는 느낌이에요. 여기에선 이런 거 하고 저런 거 하고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상상하면서 내일을 준비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경우 있거든요. 과정 아닌데 아니면은 실제처럼 쓰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물론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요거는 교사가 필요한 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안을 쓰는 이유는 그 다음날 수업을 할 때 내가 그래도 마음이 편하고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 때 내가 생각을 빨리 전환할 수 있게 융통성을 갖기 위해서 결국 계획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MBTI 이런 거 얘기를 하면 J들은 계획을 위한 계획, 그러니까
계획을 하고 그리고 플랜 A를 계획하면 플랜 B도 계획하고 플랜 C도 계획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을 상상해서 아, 이때 이런 거 필요할 수도 있겠다. 아, 우리 반 애들 상상해보면 이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나 그때 뭐라고 말할까? 만약에 이런 갈등 상황 생기면 나 뭐라고 대처하면 좋을까? 내가 애들한테 화만 내고 애들한테 제대로 발문 못하는 것 같아서 좀 미리 생각해놔야 될 것 같아. 이런 느낌이에요.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만약에 지금 이제 만약에가 아니라 합격을 해서 3월에 가면 입학식을 하는데 경력자인 선생님들께서 입학식을 이제 준비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상황이 상상돼서 동선이 파악이 되고 그냥 이거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다. 그리고 아이들이 입학식 뭐 선물을 가지고 간다고 하면 입학식 선물은 뭐 강당에서 애들이 일단은 엄마랑 빠빠이 하고 어머님들 뭐 아버님들은 부모 교육을 원장 선생님께서 해주고 그리고 우리는 한 명씩 그 한 줄로 쭉쭉쭉 교실로 가서 거기에서 선생님 소개하고 그리고 여기 유치원에 대해서 우리 학급에 우리 유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다. 뭐 통화 하나 듣고 가고 그리고 아이들이 선물을 어디서 받더라? 여기에서 받으니까 뭐 선물은 여기에 올려놓으면 되겠다. 어디에 올려놓으면 되겠다. 뭐 책상 위에 올려놓으면 되겠다. 뭐 혹은 사물함 위에 올려놓으면 되겠다. 이런 것들이 가닥이 쫙 잡히거든요. 근데 내가 초임인 경우에는 그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아요.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고 선생님 저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어떻게 말해야 돼요? 처음에 어떻게 말해야 돼요? 요런 것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초임교사, 예비교사 그러니까 내가 뭐 경력이 없어야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은 과정안을 써볼 수가 있는 거죠. 현장에서도 이렇게 막 각을 잡고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쭉쭉쭉 이런 거 하고 저런 거 하고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건 좀 약식으로 쓰는 거고 우리가 정식적으로 쓰는 것을 좀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냥 글자를 외우고 문장을 외운다라는 느낌보다는 내가 상황을 상상해서 상황이 잘 상상되지 않는 막막한 부분을 대비를 해놓는다라는 대비책과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부분들을 좀 써놨는데 여기 부분들은 선생님들께서 이건 완벽하게 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쓸 필요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상황을 상상하고 필요한 것들을 충실하게 그냥 할 뿐이라는 거예요. 나 완벽하게 쓰고 싶어. 완벽하게 쓰고 싶어 라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러면 완벽하게 쓰는 게 뭔데? 라는 거를 제가 질문을 드리면 사실 답이 안 떠오르잖아요. 그냥 우리가 이 과정안이 필요한 이유를 생각하고 교사로서 과정안이 필요한 그 맥락에서 그냥 상상한 것을 이 정도면 되겠다 저 정도면 되겠다 이런 것들을 써 내려간다는 느낌이면 그거를 연습하시잖아요. 그러면 구상을 하실 때 한 5분 정도 구상하고 막 이렇게 옮길 때도 훨씬 부담감이 줄어들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상상해서 유아들이랑의 그 상황에서 뭘 대비해야 되고 그런 거를 공부를 해놓으면 쓰기가 좀 편하겠구나. 요렇게 해결 방안이 나올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쓸 때도 막 이거 써야 돼, 넣어야 돼 이런 느낌보다는 앞에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상상하고 여기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뭐 이렇게 써도 된다 만다 이런 거는 없어요. 그냥 제가 교사로서 만약에 한다면 이걸 내가 상상해서 대비를 해놓고 싶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상황 예시 1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저는 필요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과정안을 쓸 때 너무 막막하면 내가 이 수업을 할 때 필요하다고 느끼는 그 맥락을 먼저 공부하고 아이들이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도 반응할 수 있겠구나. 그 아이들을 생각해서 그 아이들의 행동을 예측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면 교사가 그 행동에 따라서 또 대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획 아니다. 도면을 짠다. 그러니까 건물을 올릴 때 도면을 짜는 느낌입니다. 그런 식으로 선생님께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요거는 과정안을 쓰는 지역만 참고하실 필요는 없고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이렇게 쭉 정리가 된 걸 보고 그 흐름이 느껴지는지 보고 내가 상황이 상상되지 않는 부분을 체크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말이 좀 막막한데?
여기서 말이 좀, 여기선 좀 그거 한데?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상상되지 않는 포인트들을 계속 찾아서 부분적인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연습은 어떻게 한다? 유아들의 반응 먼저 생각해야지 내가 말이 나온다라는 거. 네, 두 번째 여긴 수업 평가 부분인데요. 수업 평가, 그러니까 수업 장악하기라는 부분을 넣었는데 여기 부분은 이제 수업 실현을 한 다음에 선생님들의 그 지역들 중에 수업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하는 수업 유형이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맥락을 좀 이해하실 수 있게 수업 장악이라고 좀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업 실행 후에 나의 수업을 분석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수업 분석을 위한 질문 예시를 제가 좀 넣어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육과정, 그러니까 이 수업은 교육과정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교육 방법, 교육 내용, 뭐 학습자에 대한 거, 어떤 자료, 공간 이런 거 있죠. 물리적 환경, 사회 현상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것만은 아니고 교사가 자신의 수업을 분석할 수 있는지, 교육적 의도를 갖고 수업을 했는지, 나의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자 이제 추가 질의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내가 이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내 수업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수업을 하는데 동극에서 내가 교육적 효과 뭐 있는데? 이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교육적 효과 뭐지? 이러는 경우에는 내가 동극에 어떤 교육적 의도를 갖고 수업을 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가 답할 수 있는 걸 확인해보고 이런 거를 나 생각하지 않았어 하면 그 부분을 채우러 다시 동극 부분을 돌아간다거나 그런 연습을 해본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 체크리스트로 활용해 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그래서 요거를 다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점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 방법. 수업 실행 시 수업 유형의 핵심 가치를 고려하면서 수업하였는가. 제가 이 얘기를 이제 갑자기 이걸 읽다가 흑백요리사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흑백요리사 혹시 보셨나요? 많이들 시험 끝나고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 보신 분들은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뒤에 좀 이렇게 뭐 그런 것들도 있었지만 앞부분이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 2차 시험 그 자체다. 심사위원 안성재 셰프 그리고 백종원 대표가 심사위원인데 그 심사위원들이 사실 2차 평가위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되게 그럴듯한 요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서 물어보는 건 채소의 익힘 정도, 그런 고기의 익힘 정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기본, 소금, 간, 그 조화, 뭐 이런 거를 보잖아요. 생각보다 이 시험도 그냥 교사의 기본적인 소양 그 이상을 좀 본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완전히 수업 실현은 현장과 달라 이게 아니라 결국 심사위원은 오디션 프로그램만 봐도 이렇게 노래 부르는 프로그램 우리 눈물 흘리잖아요. 심사위원이 왜 눈물 흘리겠어요? 감동적이니까. 거기서 음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이게 아니라 거기에서 감동을 느끼는 포인트가 이제 생기면 좀 이렇게 패스가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거를 봤을 때도 결국에는 평가는 가치에 둔다. 그 수업의 가치.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내가 하는 그 수업은 어떤 가치를 갖고 있지? 요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심사위원이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거는 사실 의미 없어진다라고 하면 그건 좀 농락이고 시험에서 평가위원이 있어도 내가 할 거를 하고 나온다라는 느낌을 좀 강하게 받을 수 있어요. 그게 교사로서의 자아를 좀 잡고 가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요 얘기를 또 드리는 이유가 흑백요리사 얘기하다가 막 이렇게 됐는데 핵심 가치를 고려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동극의 교육적 효과 3가지를 자신의 수업에 반영한 내용과 관련지어서 말하시오. 수업에 반영한 내용과 관련지어서. 그래서 동극의 교육적 효과를 결국엔 동극에 너 효과 어떻게 느꼈어? 그래서 그거 효과 느낀 거 이 수업에 어떻게 반영했어? 이렇게를 보는 거죠. 그리고 본 수업에서의 교육적 의도 3가지를 5개의 영역 중 일부 내용과 연결지어 말하시오.
이런 것도 우리가 이 일부 내용, 이런 것도 5개 영역의 일부 내용이 이제 배움의 내용이잖아요. 유아들이 경험해야 될 내용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너 반영해서 어떻게 했는데? 이거를 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교사가 결국 계속 방향성을 우리 놀이 중심에서 말하는 그거에 맞게 일관되게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교육 내용. 해당 교육 내용을 배울 때 그 해당 교육 방법이 효과적인 이유를 알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이 동화는 뭐 하면 안 된다? 그러렴. 이렇게 질서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동화로 전달을 하는 거랑 그냥 얘들아 질서 지켜야지. 선생님이 몇 번 얘기하니 이렇게랑 뭐 어떤 차이를 인지하고 있는지를 보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수업의 교육 내용인 뭐 질서 지키기를 배울 때 동극이 효과적인 이유를 말하시오. 우리 외운 거 있잖아요. 공부했던 거. 조망 수용 능력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 내가 현장에서 동극이라는 수업 유형을 선정할 때 어떤 교육 내용을 가르칠 때 활용하고 싶은지 말하시오 했을 때 기술적인 부분을 좀 가르치고 싶다 할 때, 그러니까 직접 아이가 행동을 해서 이 행동을 체험해서 이런 느낌이구나, 이렇게 말할 때 재밌구나, 이렇게 말할 때 기분이 좋은 거구나, 예쁜 말을 할 때 기분이 좋네, 친구가 좋아하네, 이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면 아이가 현실에서도 그게 좀 적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맥락을 물어보는 질문이었고요. 학습자의 연령 발달 수준을 고려하면서 수업하였는가? 본 수업 중 학습자의 연령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반영한 수업 장면 3가지를 말하시오. 그런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 이야기 구성 능력 같은 거 있잖아요. 이야기 이해, 그리고 뭐 이야기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아이들은 이런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고려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호작용을 했다라는 거를 보여주면 되고요. 그리고 학습자의 개인적 사회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업하였는가. 동극 수업을 할 때 유아에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 상황 1가지를 말하고 이를 반영한 동극 수업 방안을 말하시오. 그래서 만약에 나타날 수 있는, 만약에 지금 반영은 하지 않았지만 저는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제가 수업에서 이런 갈등 상황을, 문제 상황을 제시했는데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 학습자, 우리가 1차 시험에서도 학습자의 그런 발달 특성, 반응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는데 사실 학습자를 알아야 우리가 수업을 하는데 훨씬 더 적용을 할 때, 뭐 매체를 활용할 때, 매체 선정할 때 다 반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학습자가 어떤 문제 상황을 겪게 될지, 그리고 학습자는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지, 어떤 게 궁금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유아 중심, 학습자 중심의 수업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료, 학습자가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적절한 교수 매체를 선정할 수 있는가. 무대, 자료 제작 시 재활용과 같은 환경보호 차원에서 고려하여 지원해야 할 점 3가지를 말하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동극을 만드는데 완전 새로운 걸로 전부 다 꾸미는 것보다 기존에 활용했던 것도 보완을 하고 좀 수정해서 사용하고 이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본 수업에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다면 활용하고 싶은 매체 종류와 그 예를 말하시오. 여기에서 만약에 매체를 활용하지 않았다면 그런 거를 얘기를 하면 되고, 만약에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죠. 디지털 매체가 이 동극에 준 긍정적인 이점에 대해서 말하시오. 그래서 내가 지금 매체를 쓰고 있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흑백 요리사에서 요리사의 의도가 그대로 구현이 돼서 맛으로 반영이 되고, 그게 내가 구현한, 내가 상상한 그 맛이, 내가 의도한 그 맛이 실제로도 구현이 됐는지, 실제로도 그렇게 느낄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 흑백 요리사에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우리가 어떤 매체를 사용하건 발문을 하건, 물론 우리가 잠재적으로 어떤 그 외에 배우는 것들도 아이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도 유아들이 충분히 좀 잠재적으로 배울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의도를 최대한 갖고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흑백 요리사를 좀 보시면 이 말이 좀 더 와닿으실 수 있어요. 아니면 보셨을까요? 보셨다면 그 본질은, 결국엔 요리의 본질은
맛이고 요리의 본질은 간이고 요리의 본질은 그 재료들의 이해, 재료에 대한 이해. 막 뭐 예를 들어서 시금치를 맨 앞에 넣으면 안 되잖아요. 다 이렇게 흐물흐물해지니까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의도하는 그 행동들을 내가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사회현상, 교사가 교육에 반영해야 될 사회적 현상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가, 뭐 환경, 경제, 과학, 사회 등 사회 전반의 현상과 관련하여 본 수업 진행 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가. 그래서 앞에 부분이랑 좀 중복이 되는 것 같지만 뭐 자원의 유한함, 환경보호, 디지털 매체의 발전, 결국에는 교사가 어느 정도까지 그 세상을 고려하고 있는지, 이 아이들이 살아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인간상은 이런 건데 그래서 추구하고 있는 그 인간상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를 키우기에 노력하기 위해 세상에 관심이 있는가 뭐 그런 것들도 충분히 물어볼 수 있죠. 이게 이제 유아 교사론 책에 보면 교사의 지식 부분에도 나오거든요. 그렇게도 연결을 한번 시켜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면접에도 연결이 되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극 내 수업을 좀 점검할 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여기에도 이제 앞에서 말한 거 다 써놨는데 일부 지역은 수업 실현 후 관련 면접을 하는 경우가 있다. 내 수업에 대한 의도를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보완점에 대해 인식해야 한다. 암기해서 답을 하길 원하는 시험 유형이 아니죠. 이건 수업 장악을 하는 느낌으로 다가가야 되고 그래서 나는 내 수업에 대해서 자가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선생님들께서 그 맥락을 놓치시지 않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보완해야 될 점에 대한 장학계획 수립하기. 그래서 이런 것도 추가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고민했거나 어려웠거나 좀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하고 그것을 현장에서 만약에 노력한다면 어떤 식으로 좀 노력할 건지 보완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말하시오라고 했을 때 그건 장학계획을 말하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앞에서 말한 제가 이런 점검표에서 내가 이런 게 부족한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장학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선생님께서 답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외워서 되는 건 아니고 외우는 건 그냥 이 맥락과는 관련 없게 들리거든요. 사실 진짜 내가 고민하고 막막하고 이런 것들은 진심으로 느끼면은 좀 더 보여요. 물론 진심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 이거 너무 아쉬웠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그걸 가지고 장학계획서를 한번 써보고 내가 이거를 보완하면 참 좋겠다. 요렇게 생각하면서 대답을 하면 그러면 이제 평가위원이 어떻게 듣냐면 수업을 할 때 수업 실현을 할 때 다 보이거든요. 평가위원은 통찰력이 있는 전문가일 거잖아요. 저기서 저렇게 얘기하네. 이런 부분에서 요렇게 하네. 그런 거를 계속 머릿속으로 이렇게 쓱 스캔을 하겠죠. 그러니까 평가위원 자리까지 앉아 있고 그러면 교사가 이거를 놓쳤다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궁금해요. 그러면 놓친 부분이 내가 생각한 거 선생님도 생각하면서 그 부분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구나. 그럼 우리가 반성적 사고 수준이 좀 높다고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흑백 요리사를 또 얘기하자면 이런 부분에서 좀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를 심사위원이 하면 제가 앞에서 이렇게 이 부분을 놓쳐서 이 부분의 도구를 잘못 써서 이 부분의 시간을 좀 더 오래 투자해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좀 익히는 걸 오래 해가지고 놓쳤네요. 놓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너 알고 있구나. 너가 부족한 거 너가 캐치하고 이미 인지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한 점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과 내가 이게 부족한지조차 모르는 사람의 그 간극은 되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친구한테 막 화를 냈어요. 근데 난 그거 별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 뭐 이런 친구가 있고 내가 오늘 너무 피곤했고 너무 좀 이전에 힘든 일이 있었는데 친구가 그렇게 얘기해서 나도 모르게 욱했네. 그러고 전화를 해서 아까 그렇게 얘기해서 너무 미안해. 그렇게 말하고 너를 보냈으면 안 됐는데 요렇게 하는 친구가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부족한 부분이 보이는 순간 잠재적인 그런 발달 수준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아, 이 사람이 지금 실제적으로 이 수업을 이렇게 하긴 했지만 그래도 잠재적으로 자기가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충분히 변화 가능성이 있구나. 그런 거를 보기 위한 추가 질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그거에 대해 진짜 솔직하게 말해야 되고 내 수업에 대해서 계속 무엇을 보완해야 되는지 찾아야 되는구나. 이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게 되면 그 수업 나눔이건 수업 면접이건 이런 데 가서 뭐 형태가 다를 순 있어요. 근데 내가 내 수업에 대해서 이렇게 인지하고 있고 솔직하게 말하면 된다. 그러면 그냥 솔직하게 말해줘요. 그냥 솔직하게. 그냥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꾸며서 말하는 게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선생님들께서 좀 이게 어렵다고 한다면 내가 꾸미고 있구나라고 생각. 그 꾸미는 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답답하고 이게 상황이 이게 뭘 물어보는지 잘 모르면 자꾸 이것저것 말이 붙거든요. 근데 그건 선생님들 잘못이 아니라 내가 어떤 부분에서의 맥락을 놓쳤던 게 있으니까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수업 장악이라는 맥락. 그리고 그 평가위원은 그냥 2차 시험의 평가위원이 아니라 유아교육 선배, 우리 그냥 상사, 우리 회사 그냥 면접 보러 가는 거고요. 회사 가서 프레젠테이션 하러 가는 거다라는 느낌으로 가서 그냥 솔직하게 하고 오는데 그 솔직하게까지 만드는 과정들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약에 정의를 내렸을 때 저는 동극에 대한 교사의 몰입이 다소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부분을 보완을 한다면 몰입력을 높이기 위해서 뭐 동영상을 촬영해서 제가 동극을 할 때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말을 하는지 관찰하고 전사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는 동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동극을 통해서 아이들은 무엇을 느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저 스스로도 동극이 재밌기 위해서 그런 동극이라는 그런 극과 관련된 극과 관련된 경험을 저부터도 더 많이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뮤지컬을 본다거나 뭐 연극을 보면서 저 배우들의 표정은 어떻지? 관객인 나는 어떻게 상상하고 어떻게 느끼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대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지? 그런 거 보면서 내가 진짜 그거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좋아하면 훨씬 동극이 몰입감이 높아지고 재밌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끄덕끄덕이 될 수 있죠. 예를 들어 만약에 그 수업이 되게 형식적이었다고 한다면 그렇게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다 보완을 해버리고 나오고 싶다. 수업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나 말이라도 잘하고 싶어. 그러면 진짜 다 솔직하게. 저 이렇게도 하고 싶고요. 이런 게 너무 아쉬웠고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충분히 얘기를 하면, 그래도 그걸 후배님이 알고 계시는군요. 요렇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 수업 이후에 추가 질의에 대해서 맥락을 설정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 실제 여기에선 좀 수험생 자아가 나올 수도 있는데 예상 문제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업명이 건피 아저씨와 뱃놀이예요. 수업 유형이 동극이에요. 대상, 인원 뭐 이렇게 됐고 수업 목표는 뭐 이런 거고 뭐 교육과정은 뭐 이러한 뭐 이런 것들이고 뭐 상황이 이런 것들이다 하면 이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진짜 뭐가 이렇게 길어. 이거 언제다. 이거 조각 맞춰.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건 이 맥락이 한 번에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업명 이거와 이것만 보고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 to Z라고 한번 해볼게요. 우리 수업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이게 가닥이 잡히는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그런 수업의 맥락 있잖아요. 그 흐름이 보면 동극을 통해 이야기 구성에 필요한 요소들에 대해 인식한다, 뭐 알아본다, 뭐 이렇게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이거 이미 그냥 내가 생각 안 하고 이런 거 아이들한테 무조건 필요하지 라고 하면서 그걸 반영을 하려고 해서 반영한 게 아니라 이미 내 수업에 그냥 반영이 돼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동극에 즐겁게 참여한다. 내가 동극에 대한 끝까지를 상상하고 고민해보고 하면 수업 목표를 사실 크게 보지 않아도 그냥 아예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내 부담감을 덜기 위한 표현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내 수업에 그냥 들어가 있어요. 의사소통, 듣기와 말하기, 책과 이야기, 즐기기, 사회관계, 더불어 생활하기,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와, 막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거 그냥 나 이거 다 했는데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수업에서 이거 다 했지. 그러니까 이거 나 이거 크게 고려 안 해도 되겠는데. 자, 상황. 도입해서 사전 경험에 대해 이야기 했지. 동국 원활히 내가 할 거 다 했지. 한 가지 이상의 유학은 갈등 상황 했지. 마무리해서 활동평가와 활동 계획 다 했지. 결국에는 핵심은 여기에서 끝나요. 여기에서 가닥이 다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도가 좀 보인다라는 느낌? 오늘의 수업이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보인 다음에 내가 최대치로 수업의 본질을 생각해서 했으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존중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내가 하는 수업을 진짜 그냥 수업을 고민하고 연구하다 보면 그 맥락에 그냥 들어가 있고 다만 선생님들께서 그게 이게 답에 인정이 될까? 라고 고민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아교육 그냥 선배님들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 그냥 유아들 상상했으니까 고민했고 아이들 목소리 들렸고 그 아이들 목소리에 맞게 내가 답한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그게 된다라고 그냥 믿으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선생님께서 이런 게 다 있는데 나 안 했어. 나 여기 없어. 내 거에 없어. 이거 어떻게 너 하고 당황하느라 오히려 내가 하고 싶었던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수업도 못하고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잘한다라는 믿음이 있는 채로 이게 다 들어가는 그냥 하나의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걸 하나하나 연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한번 증명을 해보자면 우리가 교육과정 관련 요소 이 부분을 한번 제가 요렇게 해서 우리가 그게 들어가 있는지 지금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뭐 부분이네요. 여기 써있는 거 말고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과정안으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 표시 한번 해볼게요. 말이나 이야기를 관심 있게 애들 들었죠. 자신의 경험, 느낀 생각 말했죠. 상황에 적절한 단어 아이들 말했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 듣고 다 관련해서 말했고요. 바른 태도로 아이들 계속 경청하면서 얘기했고 고운말 사용했죠. 그리고 말과 글의 관계에 관심을 가진다. 이거에 대해서 내가 뭐 표현을 했으면 좀 더 보였을 텐데 이거를 아이들이 그래도 인지할 수 있었겠죠. 내가 말한 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써줬다. 뭐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옮겨 적은 부분이 있으면 이게 들어갔을 텐데 뭐 내가 그거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뭘 옮겨 적고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뭐 김소현 이렇게 썼어요. 뭐 이렇게 말한 게 뭐 없으니까 이건 그냥 패스를 해보고 주변의 상징 글자 등의 읽기에 관심을 가진다. 여기에서는 뭐 읽기까지의 관심 여기에서 어느 정도 읽기도 있지만 그 핵심적으로 말풍선 읽고 대사 읽고 뭐 하는 거 있을 수 있는데 뭐 있다고 하면 그냥 요것도 표시할까요? 책에 관심을 가지고 상상했죠. 건피 아저씨와 친구들과 동물과 막 뭐 꼬마들 뭐 이렇게 해서 동화 동시에서 말의 재미 느꼈고 이야기 듣기 즐겼죠. 자, 그리고 나를 알고 소중히 여긴다. 이것도 뭐 이렇게 뭐 다 말로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여기서 느껴지는 게 있었죠. 근데 막 이렇게 표면적으로 제가 뭘 표시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나의 감정을 할 걸 상황에 맞게 표현한다. 자, 이거 지우가 선생님 이렇게 말한 것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스스로 아이들 역할 맡아서 다 했고 가족, 친구와 서로 도우며 사이좋게 지냈고 갈등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했죠. 어떻게 해결했다? 첫 번째 동극은 뭐 건피 아저씨 혼자 하고 두 번째는 건피 아저씨와 친구들과 뭐 이렇게 바꿨다. 서로 다른 감정, 생각, 행동 존중했다. 지우가 두려워하는 모습 넌 아직도 어리냐? 뭐 이렇게 말 안 했죠.
친구와 어른께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 뭐 여기에서 예의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뭐 그거에 대해서 예절에 대해서 얘기를 막 하진 않았으니까. 약속과 규칙의 필요성을 알고 지킨다. 어린이 뮤지컬에서 앞에 친구가 일어났더니 내가 보이지 않아서 그 약속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 이 부분은 이제 지나가고, 창의적인 표현. 소리 만들어 본다. 신체 악기 간단한 소리야. 붕덩, 이것도 만약에 한다면 소리라고 할 수 있고, 신체나 도구를 활용해서 움직임과 춤으로 자유롭게. 움직임이 있긴 했지만 뭐 그게 물론 뭐 움직임이 표현이 된 걸 수도 있지만, 그냥 극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거를 어떤 신체 활동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으니까. 그리고 극놀이로 경험이나 이야기를 표현한다. 다양한 예술을 감상하며 상상하기를 즐긴다. 다양한 예술. 여기에서 동화 감상했고 상상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뭐 이렇게 두 번째 동극에서 아이들. 그리고 서로 다른 예술 표현을 존중한다. 예술 표현, 우리가 막 아이들 그런 역할별로 첫 번째 친구는 이렇게 표정을 지었는데 두 번째 친구는 이렇게도 지을 수 있네. 뭐 이런 거 한다면 그렇게도 될 수 있겠고. 자연 탐구. 여기에서 제일 두드러지는 건 요거 어디죠? 도구와 기계에 관심을 가진다. 여기에서 촬영을 하고 이거 보려고 하고 뭐 그렇게 했던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했던 것들 이렇게 연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내가 이렇게 해보고 있었지. 일단 나한테 있다고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다 없어 하면은 나 그래서 못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방금 이렇게 좀 흐릿흐릿하게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막 이랬잖아요. 그것도 내가 두드러지게 하진 않았지만 뭐 애들이 느낄 수도 있지. 근데 그래도 뭐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일단은 이렇게 하면서 내가 좀 더 분명하게 바꾸고 수정하고 이렇게 해야지, 처음부터 아무것도 안 들어갔어 이렇게 하면은 자신감이 떨어져서 수업이 되게 두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일단 첫 번째로 내가 배짱이 있어야 된다라는 느낌. 나 할 수 있어. 하고 올 수 있어. 그냥 수업하면 되지 뭐. 애들 생각해. 그냥 이런 느낌으로 내가 진짜 기세다 하는 느낌으로 먼저 나한테 그런 걸 불어넣어주고 조금씩 보완할 거를 찾아간다는 느낌으로 수정을 해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첫 번째는 자신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잘하고 있는데도 자신감이 없으면 시험장 가서도 내가 포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는데 면접 보고 뭐 이제 다음날 수업 실현을 하는데 내가 그냥 퍼져버리는 느낌? 나 망했다 진짜. 이런 느낌이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나와서 될 수도 있었던 게 못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 자신감을 충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지금 나 자신감 만땅이에요 한다면 축하드립니다. 잘하고 계시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동극은 제가 좀 자연스럽게 말을 했던 것들을 앞에서도 하고 좀 수다 떨듯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냥 물 흘러가듯이 딴 길로 좀 새도 그냥 동료 교사가 말하듯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는데, 선생님들께 그게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영상 너머에 그 선생님 제가 모르는, 제가 안다고 생각하고 웃고 있다고, 같이 배 잡고 깔깔깔 웃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대화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재밌게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 달 동안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동극을 첫 단추로 한번 끼워봤는데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감상평, 악플, 속상해요. 감상평 남겨주시면 또 확인해서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